안녕하십니까. 중졸 검정고시 영어를 맡은 장수빈입니다. 오늘 기초 강의 첫 시간이지요. 자, 우리 영어 기초 맨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파벳과 그 알파벳을 활용하여 단어를 읽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알파벳은 총 26개가 있습니다. 이 26개의 알파벳 중에서 모음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음은 어미 모자를 써서 모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단어에 모음이 붙어줘야 발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모음이 5개 있는데요. 알파벳을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음입니다. 첫 번째, 아 소리가 나는 A가 있고요. 두 번째, 에 소리가 나는 이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나는 I가 있고요. 그리고 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가 있습니다. 요 5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아, 에, 이, 오, 우지요. 아, 에, 이, 오, 우가 없이는 발음이 불편합니다. 거친 소리를 나는 아이들끼리 충돌하기 때문에요. 그 충돌을 완화시켜서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왜 버터 발음이라고 하죠? 그 버터 발음이 어디서 나와요? 아, 에, 이, 오, 우 모음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 5가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의 모음은 5개가 있고요. 이 모음은 발음에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문법 배우실 때, 문장을 배우실 때, 동사를 배우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개의 모음 아에, 이, 오, 우 반드시 외우고 가시겠습니다. 영어에는 모음이 5개 있다 그랬어요. 아, 에, 이, 오, 우. 자, 제일 먼저 아 소리가 나는 A가 있습니다. A는 입을 크게 벌리고 내는 아 소리도 나고요. 또 하나 A라는 발음도 나옵니다. 그리고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에 소리도 A에서 나오죠. 자, A로 시작하는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신 거 뭐 있으세요? 자, 애플이라고 우리 배웁니다. 애플, 사과지요. A를 가지고 읽었습니다. 애플, 그래서 A는 입을 크게 벌리고 내는 에, 아니면 다음 ant라는 게 있지요. 개미입니다. 개미. 입을 크게 벌리고 내는 에. 그래서 A는 아나, A나 에 발음이 가능하다. 그래서 애플이나 ant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에서 반드시 필요한 모음이 두 번째 이가 있지요. 자, 이는 우리나라 말의 에에 해당이 됩니다. 입을 A보다 좀 더 가늘게 벌린, 좀 더 옆으로 길게 벌린 소리가 나는 에가 있고요. 혹은 얘도 역시 A라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자, 이가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elephant가 있습니다. elephant가 뭐지요? 코끼리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elephant, 얘는 코끼리라는 발음을 할 때 elephant의 소리가 난다라는 거 elephant지요. 자, 여기 A 배웠네요. elef, 그 다음에 그쵸? elephant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끼리는 에, 모음입니다. 모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라고 읽었죠? 아이라고 읽었네요. 아이라고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혹은 짧게 이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자, I는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게 있네요. 얘 어떻게 읽어요? 아이스라고 읽습니다. 아이스라고 읽지요. 얘는 발음이 I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음은 오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는 오 소리 있는 그대로 나거나 짧은 어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와 오가 합쳐질 경우에 우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 읽어볼게요. 얘는 tooth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필수 단어고요. tooth. 오가 붙었죠? to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가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박스 읽어볼까요? 박스. 얘는 복스라고 읽지 않습니다. 박스라고 입을 크게 벌려서 A와 비슷한 발음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A랑 E랑 I랑 O랑 발음이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모음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자음과 자음이 충돌할 때 그 사이에서 발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충격 완화 장치가 모음입니다. 모음이 빠지면 발음이 아주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음끼리도 약간씩 발음이 비슷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 모음입니다, 여러분. 우지요. 자, 유죠. 우리나라 말로는 유지만 얘는 모음에서 발음상 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 에, 이, 오, 유라고 읽지 않으시고 아, 에, 이, 오, 우라고 읽으시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그 모음 앞에 어를 붙일까 언을 붙일까를 의논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때 얘가 우로 읽히는지 유로 읽히는지에 따라 그 앞에 붙이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도 모음이라는 것까지만 일단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알파벳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죠. B가 있습니다. B.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입술과 입술이 부딪히는 브 소리가 나지요. 얘는 브. 비읍 받침, 비읍 소리를 내는 소리를 B라고 합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베이비가 있죠. 베이비 어떻게 읽어요? B-A-V-E. 그랬으니까 베이비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B는 브 소리가 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는요. 우리나라 발음의 쌍시옷 발음이거나 혹은 키역 발음이 나기도 합니다. 딱 떠오르는 애 있으시죠? C가 들어가는 단어 cat, 그치요? cat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cat, 키읔 발음으로 읽기도 하고요. 혹은 한 단어 더 해볼까요? 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스라고 읽었지요. 쌍시옷 발음으로 나는 스. 그래서 쌍시옷이나 키읔으로 소리가 난다라는 거. 크에트라고 읽었더니 쾌 이렇게 되죠. 크에트 하나씩 읽어서 걔를 빠르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단어를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D가 있습니다, 여러분. D가 들어가는 건 드. 아까 B는 브. 얘는 드. 디귿 소리가 나지요. 자, 디귿이 들어가는, D가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독이 있네요. 그쵸? 그. 읽으니까 dog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D는 디귿 소리가 난다라는 거, 읽는 그대로 소리가 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F가 볼까요, 여러분? F에서 중요한 소리는 에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푸지요, 푸. 자, 혀를 살짝 입술을 살짝 깨물어주는 푸지요. 자, 얘하고 여러분이 자주 혼동하시는 아이가 요 아이가 있지요. 자, 구별하셔야 되겠죠? 우리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friend라고 부릅니다. F가 들어갔기 때문에 friend라고 읽지 마시고 friend라고 이빨로 아랫입술을 살짝 물어주시면서 바람이 빠지는 소리를 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friend라고 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계란 프라이를 한다 그러죠? fry. 자, 계란을 튀기다 라는 뜻이죠. 이때도 역시 fry라고 하지 않고 fry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헷갈리시는 단어 정리하고 갈까요? 자, 요렇게 읽으면 그랬으니까 fan이죠. 자, 얘를 한번 읽어볼게요. 읽었더니 펜이죠. 자, fan과 펜의 차이. 우리가 봤을 때는 발음상 다를 게 거의 없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팬은 뭐예요, 여러분? 한여름에 꼭 필요하죠. 선풍기입니다. 날개가 돌아가는 선풍기를 팬이라고 합니다. 그럼 팬은 뭐죠, 여러분? 프라이를 어디다 하죠? 프라이 팬에다 하죠. 그래서 얘를 읽으실 때는 fry라고 읽으시고 얘를 읽으실 때는 팬이라고 읽으셔야 되죠. 냄비라든가 납작한 냄비를 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가 들어갑니다. G는 아까 여기서 제가 어떻게 읽었죠? 그라고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기역 받침에 해당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자, G가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어요? frog 갑니다. frog가 뭐지요? 개구리입니다.
자, 그라고 읽는다 그랬죠? frog입니다. frog. 빨리 읽으시면 frog가 되겠죠? frog, 개구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G는 무슨 발음이 난다고요? 개구리. 기역 발음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G는 개구리. 기역 발음입니다. 자, 그 다음 H는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소리 나는 대로 B는 B, C는 S, D는 D 이렇게 읽었죠? 그런데 H는 다르네요. 그쵸? H는 어떻게 읽냐면요. 우리나라 말의 히읗과 같은 소리가 납니다. 자, 히읗 소리가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house가 있지요. house. 자, 아우, 스. 그래서 읽어보니까 house가 되죠. H는 히읗 소리가 난다 라고 외워주시게 되겠습니다. G는 개구리, H는 house입니다. 소리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J가 있습니다. 여러분, J는 쉬워요. J는 있는 그대로 무슨 소리가 나죠? Z 소리가 납니다. J는 있는 그대로 지읒 소리가 나죠. 그래서 얘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읽는 방법은 잼. J는 있는 그대로 지읒 소리가 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가 있네요. 자, K.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 우리나라 뭐예요? 코리아지요. 자, 코리아 소리 어떻게 났어요? 크라고 났네요. 이거 아까 있었어요. 그쵸? 어디 있었지요? 여기 있었어요. C도 크 소리가 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크 소리는 다 누가 냅니까? K가 냅니다. 그래서 코리아라고 읽죠? 코리아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한국이라고 말할 때 K는 크 소리가 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은요. L 반드시 뭘 기억하시냐면 빨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L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빨래, 요렇게 리을이 붙어있는 발음을 L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L과 함께 우리가 혼동하는 게 R이지요. 자, 가장 쉬운 예로예요, 여러분. 요거 조금 더러운데요. 라이스가 있고요. 라이스가 있습니다. 라이스를 쓰게 되면요, 여러분. 빨래, 라, 있는 그대로 랄랄라 소리를 내죠. 한국 발음으로 내는 L, 얘는 라이스, 머리에 기어다니는 이예요. 그런데 얘는 뭐가 되냐면 혀를 굴리는 R이죠. 그래서 빨래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L 소리를 내시면 안 되고요. 얘는 혓바닥이 입안에서 굴러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레가 나오죠. 부드러운 리을 소리를 냅니다. 라이스지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얘는 머리에 기어다니는 더러운 것? 그런데 얘는 뭐예요? 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쌀을 먹어야 되겠죠. 이가 아니고요. 발음의 차이가 표현을 완전히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이 나오면 뭘 기억하시라고요? 빨래. 아주 토속적이고 한국적인 영어 발음으로 리을을 발음하시면 그게 바로 L입니다. 자, 그 다음 M이 있네요. 자, M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mother입니다. mother 이랬지요. M은 무슨 소리를 내요? 미음 소리를 냅니다. 자, 그래서 M이 미음 소리를 내기 때문에 mother, 그래서 mother이라고 읽게 됩니다. M은 미음 소리가 난다라는 거. 또 아이들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영어 발음이 뭐냐면요, 맘입니다. 맘. 부드럽게 입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발음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맘 혹은 맘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배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M은 무슨 글자? mommy 혹은 mother, 엄마를 상징하는 글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있지요. N 그랬어요. 자, N 하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눈 있네요. Good afternoon 이라고 하죠. 눈이 뭐예요? 정오입니다. 정오. 한낮의 정오를 눈이라고 하죠. 그대로 소리 났네요. 니은 소리가 났죠. 느우은. 그래서 눈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우은. 그래서 눈이라고 읽으시면 정오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F와 함께 설명해 드렸던 펜이 있죠. 그쵸? 자, 이 펜 말고 또 어떤 펜이 있어요, 여러분?
요것도 있네요. 그치요? 그러면 얘도 펜 어떻게 구별하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A는 입을 크게 벌린 펜. 얘는 뭐죠? 입을 가늘게 옆으로 벌린 펜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인들이 발음을 구별하기 쉽진 않아요. 그리고 모음은 서로 비슷한 발음을 공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와 얘 사이의 발음 차이에 너무 예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F로 읽히는지 P로 읽히는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P는 말 그대로 P라고 소리가 나네요. 그쵸? 우리나라 말의 피읍 발음에 해당하는 소리 P입니다. P지요. 자, 그 다음에 Q가 있네요, 여러분. Q는요, 학생들이나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알파벳으로 단어 게임을 하게 되면 참 골치를 썩게 되는 단어예요. Q는 여러분, 절대 혼자 단독으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누구하고 쓰여요? U하고 보통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단어 게임 할 때 참 U가 없으면 써먹을 수가 없는 알파벳 중에 하나인데요. Q는 주로 U를 동반한다라는 거. 자, 여러분 조용히 해라 뭐라고 하냐면요. Be quiet 이라고 합니다. Be quiet. 무슨 소리가 나죠? 크 소리가 나네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cat 크 소리가 났지요. 자, 여기서도 Korea 크 소리가 났어요. 그 다음 여기에서도 크 소리가 났습니다. 크 소리 삼형제 기억할게요. C가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K가 있었고 세 번째 Q가 있었네요. Q도 크 소리가 납니다. 자, 여러분 영국에 계신 여왕님 뭐라고 해요? Queen이라고 하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네요. Q는 주로 누구와 함께 쓰여요? U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Queen이라고 읽지요. Queen. 그래서 퀸입니다. 영국 여왕님을 말하지요. 자, 그 다음 R을 설명해 드렸네요. R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혀를 굴리셔야 된다라고요. 한국인이 발음하기 가장 쑥스럽고 민망한 발음이긴 하지만 발음을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아까 이렇게 머릿속에 담는 해충을 먹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발음을 좀 더 연습하셔서 정확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R은 모음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단어 사이에 들어가서 발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모음 5개 아, 에, 이, 오, 우는 자음과 자음 사이의 충돌을 완화시켜주는 장치라 그랬죠? 그거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R입니다. 그래서 R 역시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시고자 하신다면 R 무시하지 마시고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S가 있네요. S라고 했죠? 스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스 소리가 나지요. 아까 C, 주스였습니다. 이때는 쌍시옷이라고 했죠? S는 그거보단 좀 더 부드러운 스, 시옷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S가 들어가는 단어 뭐 있을까요, 여러분? 버스가 있네요. 버스지요. 버스. 버스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S가 버스, S 발음으로 스 소리가 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가 있네요. T는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이제 연습이 되셔서 하실 수 있겠죠. T라고 읽었으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네, 트 소리가 납니다. 우리나라 말에 티읕이죠. 트 소리가 납니다. 어떤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tree가 있네요. tree, 그치요? 자, 트르이 읽으니까 tree라고 되지요. 자, R은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트리라고 읽지 않죠? 트리라고 부드럽게 읽습니다. 그래서 tree라고 읽습니다. T는 tree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U요. 아까 어디에서 나왔죠? 버스에서 나왔죠? 우리나라 말에 뭐에 해당이 되죠?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우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유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스에서처럼 소리가 나거나 대학교 뭐라고 해요? university. 그래서 유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유는 나중에 자음과 모음 하면서 어와 언을 붙일 때 반드시 다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히 유로 발음이 소리가 나는 단어들에 대해서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버스, 유 혹은 우 혹은 소리가 난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V가 나왔네요. V 나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 여러분이 이번
충졸 검정고시에서 뭐 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되죠. 빅토리입니다. 빅토리가 승리죠. 자, 그래서 V라고 읽습니다. V가 나오면 누구하고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냐면 저기 있어요. 멀리 있죠? B입니다. 아까 제가 B 어떻게 읽었죠? 브 있는 그대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부딪혀 나는 소리라고 했죠. 이번에 V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F와 비슷한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와 비슷한 B 무슨 뜻이냐면요. F는 뭐였죠?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살짝 물어줘서 바람 나가는 소리를 내줬죠. 그리고 V입니다. 그러면 V 소리를 F처럼 바람 나가게 윗입술로 아랫입술을 물어주면서 소리를 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V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V는 V가 아니라 뭐라고 읽어요? V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빅토리가 아니라 빅토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F와 B가 합쳐진 발음, 윗입술로 아랫입술을 눌러주는 그런 V 소리가 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 빅이죠. 빅, 그 다음에 리지요. 읽으면 어떻게 돼요? victory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좋은 단어죠? victory입니다. 자, 그 다음에 W 나왔죠? W는 누구랑 비슷해요? U랑 비슷하죠? 그래서 주로 우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뭐라고 불러요? world라고 부르죠? world입니다. 자, word 어떻게 읽어요? 우얼드라고 읽죠? 그래서 world입니다. 자, world 세상. W는 우 소리가 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X. X 어떻게 읽으셨어요, 지금? X라고 읽으셨죠? X. 소리 나는 대로 써볼까요? X가 나는 소리는 이렇게 납니다. 윽스라는 소리를 내죠. 윽스라는 소리를 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택시가 있네요. 택시 어떻게 읽죠? X. 그쵸? 거기에 e를 붙입니다. TX. 이렇게 되죠. 택시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X가 들어가면 X. 이 소리가 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빠르게 읽으면 택시가 됩니다. 그래서 택시라는 단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Y는 어떤 소리가 나요? I랑 같은 소리. 이 소리가 납니다. Y는 이 소리가 나요. 예를 들어서 엄마 지금 바빠 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죠? busy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끄트머리에 주로 쓰이는 단어죠. 그래서 busy 이 소리를 주로 내고요. 여러분 또 뭐 있어요? 우린 아직 젊기에 젊습니다. 0이지요.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0이라고 읽히는 거죠. 그래서 Y 소리는 이 소리와 동일한 소리가 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6번째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26개죠. 마지막 알파벳 Z입니다. Z.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Z라고 배웠죠? 근데 Z가 아니고 Z입니다. 자, 뭐하고 달라요, 여러분? 아까 J 어떻게 읽었어요? Z라고 읽었죠? 얘는 말 그대로 우리말의 편안한 Z입니다. 그런데 얘는 F나 우리가 아까 배웠던 F라든가 V라든가 이 아이들과 비슷하게 약간 다르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게 윗니고요. 요게 아랫니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혀를 앞으로 이와 이 사이에 쑥 밀어주면서 바람을 빼주시면 됩니다. z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쾌걸 조로 아시죠? 조로는 조로가 아니라 조로입니다. 그래서 쾌걸 조로라고 읽고요. 혹은 얘가 들어간 단어 대표적으로 zu가 있지요.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얘를 z라고 읽지 않고 z라고 읽어주시는 연습. 좀 어색하시긴 하시겠지만 자꾸자꾸 연습하셔서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읽어주는 거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26개의 알파벳 그리고 그 알파벳들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읽히냐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헷갈리는 거 좀 정리해 볼게요. 얘는 B, 그치요? baby였습니다. 얘는 뭐였죠? V, 그치요? 자, 이 윗입술로 아랫입술을 살짝 물어주시면서 V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victory라고 했지요. 자, 아까 얘 기억하세요? F죠. fan입니다. fan 혹은 father이라고 하죠. 윗니로 아래로 바람을 살짝 넣어줍니다.
얘는 뭐죠? P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P라고 소리를 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J와 Z의 차이 했죠? 얘는 말 그대로 그냥 Z 소리를 내시면 되고요. 얘는 살짝 바람을 내보내주세요. Z라고 읽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26개의 알파벳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연습을 해봤고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3가지만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C하고 H가 섞여 나왔네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얘들은 우리나라 말의 에 해당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단어 누가 있을까요? church가 있습니다. church가 뭐예요? 교회지요. 라고 읽지요. 그래서 church라고 합니다. church는 교회. ch가 붙으면 소리가 난다라는 거, 발음이 겉으로 거칠게 밖으로 나가지요. 자, 그 다음에 S와 H가 붙었습니다. 얘는 뭐라고 읽어요? she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가장 잘하는 단어 얘 뭐라고 읽어요? she라고 읽지요. 그녀입니다. she라고 역시 바람이 밖으로 나가되 she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소리가 밖으로 나갑니다. she라고 하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양을 키워볼까요? shee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h가 붙어 나오면 쉬 소리가 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TH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혹은 주변에서 얘기할 때 TH를 뭐라고 읽는다고 들으셨어요? 번데기 발음이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요렇게 그렸습니다. 얘가 발음 기호예요. 얘는요, 요렇게 써 있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부드러운 드 소리가 납니다. 자, 요런 단어 누가 있어요? father, 그치요? 혹은 mother. TH가 붙어 나왔을 때 번데기 발음이 나오면 드라고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요렇게 생긴 번데기 말고요, 또 다른 번데기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얘지요. 둘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게 더 번데기 모양에 가깝다고 보세요? 저는 얘가 더 번데기 모양이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동그라미에 가로선이 그어졌을 때 읽는 방법은 여러분 뭐예요? 땡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냥 땡큐라고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치요? 하지만 땡큐가 아니라 정확한 발음은 뭐죠? 땡큐지요. 자, 여러분 입 모양을 얘하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입을 벌리고 혓바닥이 가로로. 그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 어떻게 읽어야 돼요? 땡큐 혹은 땡큐가 아니라 thank you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th 발음 우리 학교 다닐 때 혹은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F나 그 다음에 P 혹은 V 발음도 우리한테 참 혼동을 주긴 하지만 요것도 우리한테 참 많이 불편한 발음을 주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를 배우고 계십니다. 외국어를 배우고 계시지요.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에 최대한 맞춰서 그들의 언어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외국어를 가장 빨리 배우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thank you 하지 마시고 thank you라고 해주셔야 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알파벳을 가지고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많은 단어들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고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